안녕하십니까, 소공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법인사무소, 제가 경험했던 그 법인사무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법인사무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곳이 그렇다는 것, 또 그런 사무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참고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겪었던 사무실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아직 그때 거, 지난 시간 거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지난번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 한번 보고 오시면 여러분께 도움 되실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갔던 사무실, 그 사무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만두고 뛰쳐나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근데 안 돼요, 잘. 그러다가 우연찮게 1층에 있는 개인 사무실을 한번 가보게 됐어요. 여기에 보통은 여자 실장님 구합니다 이러는데 이때는 여자 실장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전에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학원에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간 케이스였고요. 이번 경우는 그 공인중개사 협회 있죠. KAR. 세대안 말고 우리 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있는 구인 광고를 보고 갔는데 여자 실장님 구함, 여자 아예 이렇게 딱 결정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걸르고 남자도 되는 곳,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1층에 있는 개인 사무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뭐 하려고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듣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살짝. 그리고 하지를 않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거긴 진짜 뭐 한 달이고도 아까웠어요.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장을 뽑는데 자격증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사장님 자격증이 걸려있는데 왜 제 자격증이 또 필요한 겁니까? 물론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등재를 위해서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놓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 창업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 동업이라고들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 공동 창업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자격증을 걸어놓고 그걸 등록증 건다고 그러죠. 사실 자격증을 건다기보다 그 다른 사람은 자격증만 걸었고 이제 직원처럼 만들어 놓은 게 보통 동업의 스타일이고요. 합동 사무실은요, 모든 사람이 등록을 다 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각자 자기가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들어보니까 말하는 얘기가 대표 자기 거는 걸려 있고 네 것도 등록을 하자. 대신에 합동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계약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내가 알려준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다가 사무실이랑 책상이랑 뭐 복사기 이런 거 전부 다 뭐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제공해 주니까 너는 여기서 계약만 써라. 그리고 계약을 쓰는 대신에 네 계약하는 건 전부 다 네가 가져가는 거다. 괜찮잖아요. 몇 대 몇도 아니고 전부 다 가져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 책상값, 자리값이죠? 네 거 등록시켜줬으니까 너 자리값을 내면 된다. 그래서 자리값이 얼마냐 했더니 책상값이랑 복사기 사용료 뭐 이거 다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는 거더라고요. 결국 자기 월세 내는 거 하면서 자리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사무소 내라는 거고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뭐 복사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커피 마시는 거 이거 손님 왔을 때 접대하고 할 수 있어요. 워킹으로 들어오면 그 손님 네가 잡으면 그 손님 네 거다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명도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전화 오는 것도 못 봤고요. 제가 전화해야 되는 거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물건이라도 저쪽은 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라도 할 수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상만 딱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사용료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합동으로 같이 사무실 빌려 쓰는 거 이런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합동사무소 합니다. 그 중개사 그 협회에 보면 구인란 있잖아요. 거기에 합동사무소 합니다. 사무실 대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공 다 해줘요. 뭐 복사기, 컴퓨터는 자기가 보통 노트북 가져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사기, 뭐 그리고 커피, 회의실 이런 거 전부 다 빌려주는 그 값을 받는 거예요. 등록증 걸어주고. 광고도 자기가 해야 되고 뭐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계약서 쓸 때 자기네가 봐준다는데 계약 자체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 요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사무실 갔던 얘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남자 사무실 가시는 분들, 합동 사무실을 가서 내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좀 어깨 너머라도 배워야겠다. 그러면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계약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 곳, 그런 곳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자리를 대여해 주지 않아요. 자리를 대여해 주는 사람의 속셈은 뭐냐면요. 거기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상가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가는 한 번 하면 크게 나오거든요. 수수료가. 근데 그 사이사이 안 나오는 때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 버티는 거를 니네 돈으로 좀 메꾸겠다 이 얘기예요. 아파트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합동사무소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내주면 자기네 손님, 자기네 물건 다 같이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가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보통 합동사무소 하자는 데는 자기 업무가 자주 나오지 않아요. 크게는 나오는데 평균 내면 잘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럴 때 이거를 버티기용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갔었는데 썩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춥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후였나? 가봤어요. 문 닫았더라고요. 못 버틴 거예요. 자기도.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한 50만 원씩 책상값 받고 그걸로 연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정말 괜찮게 제가 마지막 자리 잡은 곳은 다음번 영상에 이제 소개할 거예요. 제가 세 번째에서 이제 이렇게 가야겠구나를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간 곳을 여러분께 곧 다음 영상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분위기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날 찍은 거예요. 네, 맞아요. 옷도 같고 지금 머리 스타일도 같죠. 그런데 분량이 좀 길어서 나눠서 올린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지금 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소금TV 준비했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셨어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 많이 계시죠, 형님들? 네. 40대 중반부터 50대, 40대 중반 저보다 이제 조금 어리실 거고요. 50대가 넘어가셔서 이제 50대 초반이 이제 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거나 형님들이실 건데, 그분들,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중개사 자리 잡은 이야기 말씀드리면 나름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쭉 듣기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